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임보리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첫눈이 내리고 또 폭설이 온 곳도 있을 만큼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열을 밖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혈관이 수축되는데요. 이때 염증, 충격이 발생하면 작은 충격에도 염증이나 통증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게 되는데요. 이때 근육이 경직되면서 관절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 그리고 척추 질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척추 건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인데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겨울철 척추 질환에 대해 여러분께 자세한 상담해 주실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장희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다닌 분들을 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나라 허리 통증 발생률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의 약 80% 정도가 한평생에 한 번쯤은 요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근육통 같은 그런 단순한 요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증상이 이제 완화되게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증상이 이제 지속되거나 이제 병원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러한 뭐 통증이 심화돼서 척추 질환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꾸준한 그런 치료나 수술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경우는 전 국민의 약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곧 12월입니다. 지금도 춥지만 정말 한겨울의 맹추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환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선생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추운 날씨가 되면 저희 몸속에 이제 혈관들이 이제 수축되게 됩니다. 이제 네. 수축되게 되면은 저희 이제 사지나 허리로 가는 이제 근육이나 인대 그런 이제 관절로 가는 이제 혈류량이 이제 줄게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진대사도 이제 줄게 되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고 유연성이 이제 줄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만성 통증이 평소 때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그런 이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없던 통증이 또 이제 새로 이렇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한 그런 기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좀 덜하게 되겠고요. 네. 날씨가 이제 차갑게 되면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눈빛길에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이제 폐경기가 지난 그런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척추의 압박 골절이 이제 온다든지 또 아니면 디스크에 이제 충격이 가서 이제 요통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척추 질환들이 있습니다.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제가 아는 병명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척추 안에 구조물인 디스크가 약해지고 또 망가지면서 생기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허리에 이제 반복적인 그러한 충격이 가해지면 허리에 있는 그 디스크가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퇴화가 되거나 이제 약해지는데요. 그러면서 요통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허리병으로는 디스크 탈출증, 저 이제 평소 저희들이 이제 디스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이제 요통을 유발하는 디스크 변성증,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또 허리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에서는 나타난 게 이제 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정상적인 허리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왼쪽 편에는 이제 모식도고 가운데는 이제 정상적인 MRI,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정상적인 엑스레이를 나타내는데요. 네. 왼쪽 편에 보시면 파란색 위아래로 이제 뼈들이 척추뼈가 있습니다. 이제 허리뼈인데요.
그 한문으로는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요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요추가 저희들이 이제 번호를 이렇게 매겨놨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각기 요추 1번, 요추 2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뼈와 뼈 사이에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섬유질로 이제 구성된 아주 두꺼운 그 판인데요. 네. 이런 판, 이 한 가운데는 이제 수액이라는 그런 젤리 같은 그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나이가 들거나 하면 디스크가 이제 퇴화가 되고, 이제 디스크가 퇴화되면 이제 파열로 이어져서 뒤로 이제 저 노란색이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그 신경인데요. 네. 그쪽으로 이제 파열되면 다리에 이제 통증을 느끼고 요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허리 디스크만 옆으로 이제 단면을 자른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것이 왼쪽 상단에 있는 그 그림이 이제 정상인데요. 이제 둥근 것이 이제 요추간판이라고 그럽니다. 이 요추간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이 디스크라는 건 이제 영어로 이제 원반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디스크 가운데 보시면 하얗게 된 것이 이제 젤리 같은 그런 수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 수액이고, 아랫부분 이제 뒤쪽이고, 위쪽이 앞쪽이고 아래쪽에 이제 뒤쪽이겠는데, 이제 디스크 후방에 저렇게 둥글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리로 내려가는 그런 신경 다발이 되겠습니다. 저쪽을 이제 그쪽을 척추관이라 그러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뼈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퇴화가 된다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손상된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디스크 이제 후방에, 즉 신경 앞쪽에서 저쪽에 보시면 이제 섬유륜이라고 그래서 저기 그 섬유질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약화되면서 이제 구멍이 납니다. 이제 네. 약해지면서 이제 요통을 유발하게 되겠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하단에 저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점차 더 진행이 돼서 네. 이제 요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크가 약해지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그러면서 척추 질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변성증, 요추관 협착증,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이 4개가 있는데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MRI 그 사진인데 그 척추뼈가 보이죠? 요 네. 뼈와 뼈 사이에 하얗게 된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디스크, 건강한 네. 디스크가 되겠고, 나이가 들거나 또 이제 그쪽에 충격을 받게 되면 아래쪽에 보면 이제 검게 된 부분이 퇴화된 디스크입니다. 이제 퇴행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고, 네. 그 아래쪽에는 뼈에까지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죠.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디스크 속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와서 이제 알맹이가 터져 나와서 뒤쪽에 후방에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걸 디스크 탈출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탈출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그러지 않고 환자와 의사 간의 이제 소통을 위해서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문제인데, 그래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제 화살표 보시면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척추가 이제 약해지면 이제 신경관 쪽으로 필요 없는 그런 굳은 살이 이제 생기는데요. 그 이제 신경을 압박해서 저렇게 요추가 이제 그 협착증인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 같으면은 양 다리가 아파서 이제 잘 걷지를 못합니다. 가다가 쉬고 이래야 되고요. 네.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 척추 전방 전이증 세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뼈가 이렇게 어긋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면 이제 척추가 약해져서 나이가 들면서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도 유발하고 다리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것은 60대 후반에 이제 잘 나타나는데 뼈가 약해져서 조금만 충격에도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뼈가 이렇게 잘 납작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척추가 약해지면서 좁아지거나 튀어나오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또 여러 질환들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제 디스크가 이제 약해지면 디스크가 네. 이제 변성이 오면서 이제 디스크 이제 탈출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 주변에 이제 신경이 뭐 지나가는 그 척추가 이제 좁아져서 요충한 협착증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병원에 이제 찾게 될 때는 보통 이러한 증상들이 다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증상이 이제 도드라지게 이제 나타날 때나 또 아니면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만 이제 병원을 그렇게 찾게 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척추 질환의 관리 그리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인데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걸려온 상담 전화 연결해 상담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작년부터 작년이 아니고 올 6월달에 골반 쪽으로 있잖아요. 오른쪽 골반이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가니까 허리 쪽에서 온다고 MRI를 찍어보자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 MRI를 찍고 하니까 이제 4번, 5번 디스크가 있다고 네. 시술을 병원에서 권해갖고 했는데 네. 시술하기 전에는 이 다리가 저리고 그런 게 없었는데 하고 나서야 네. 양쪽 다리 밑으로 너무 저리고 힘 빠지고 땡기고 막 시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7월 3일인가 했지만 몇 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거든요. 예, 지금 실례지만 지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냥 우리 한국 나이로 57.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불편한 점이 뭐죠? 그러니까 오른쪽 골반입니까? 아니면 양쪽 다리가 저리고 그렇습니까? 저린 거는 조금 덜한데 오른쪽 골반 안쪽으로도 당기고요. 네. 뒤쪽으로도 많이 당기고. 근데 이제 당기는 게 아프고요.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신데 예. 지금 시술 전에 아프던 오른쪽 골반 그 통증은 어떻습니까? 시술 전에 그 통증은 좀 좋아지셨어요? 조금 사라지는 갔는데 예. 그래도 그쪽 오른쪽으로는 옆으로 돌아 누우고가 잠을 못 자겠어요. 눌리면 아파지가. 어떨 때 주로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누워 계실 때 아파요? 아니면 앉아 있을 때 아파요? 아니면 이제 걸어 다닐 때 아파요? 오른쪽 골반이. 당기는 거는 걸어 다니고 서하고 뭐 이러면 당기고요. 누우면은 오른쪽 쪽으로는 눌리갖고 아프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힘드신 게 이제 양 다리가 힘드신 거예요? 양 예, 다리가 저리고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예. 어떨 때 오른쪽이 그렇습니까? 많이 그래요. 예. 그 걸을 때 그래요? 아니면 누워 있을 때 그래요? 앉아 있을 때 그래요? 아니면? 어떤 평소에 자세 때요? 계속 그래요. 앉아있어도 지금도 앉아있으면 이렇게 허벅지 안쪽으로도 당기고요. 근데 이제 걸어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걸어 다니면은 오히려 운동한다고 걸으면 예. 가끔 이자 뿌릴 때도 있어요. 누워 계실 때는요? 누워있을 때도 좀 그렇고요. 예. 그 시술하신 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수술하고 너무 아파갖고요. 한 2달 동안은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갖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시술은 잘 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다리 통증이 예. 꼭 이제 신경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요. 예. 어떤 때 이제 근육 때문에 근육이 이제 긴장이 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없던 증상이. 그래서 시술하신 그 선생님의 그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고요. 그쪽에서 이제 재활치료 좀 더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서 그 더 나아지실 거고, 만약 증상이 이제 지속되면 이제 그분께서 다시 검사를 하자든가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6개월쯤 됐잖아요. 네. 7월 달에 했지만은 거의. 그런데 아직까지 아프면은 솔직히 그 병원에 가기 싫어갖고요. 그럼 이제 다른 병원을 한번. 통증크는이 이런 데 가서도 많이 맞고 이랬는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통증크는이 이제 그렇게 한 번 맞아서 예. 많이 좋아진다면, 증상이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된다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예. 여러 번 해도 안 되는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진찰을 받고 하면 좋아지실 것 같아요. 큰 문제는 그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있잖아요. 허리가
그렇다고 골반이 너무 아파갖고 골반 쪽에도 MRI 찍어봤거든요. 골반을 찍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골반 찍으니까 골반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이제 다른 병원에 가봤는데 네. 뭐라 하더라 그 레이저로 있잖아요. 그 튀어나오는 디스크를 어떻게 좀 하자면서 이러는데 앞에 시술하면서 너무 힘들어갖고요. 겁이 나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믿어보시고요. 그렇게 그런 시술이 있어서 나을 수만 있다면 예. 간단한 방법이라면은 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골반에 대해서는요. 그 왼쪽도 안 아팠는데 왼쪽도 그렇거든. 당기고 이러거든요. 지금 앉아있으면 다리를 쭉 펴고 네. 사보 땡기가 있는 것 같은 안쪽으로. 근데 뭐 척추관 당겨요. 협착증이나 또 다른 병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셨죠? 그 선생님께서 의사께. 예. 협착증도 있다면서 예. 협착증은 치료 안 하고 허리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그래서 거예요. 협착증이 있다면 그런 증상이 그 시술 받고 난 다음에 가끔은 같이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더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면은 또 MRI 찍어보자 하고 이런.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왜냐면 그 뒤에 예. 디스크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처음에 조금만 있던 것이 나중에 이제 파열이 되고 이제 척추관 쪽으로 좀 더 이제 밀려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없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소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번 더 한 번 더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거기 제 생각에는 시술하기 전엔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게 없는데 시술하면서 어떻게 신경을 건드려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극이 돼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 다 나아질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네, 큰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도움 되셨나요? 예.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검사를 받기로 전방 척추분리증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예. 저기 사모님 지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58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불편한 게 뭐죠? 가장 불편한 게? 예, 지금 뭐 엎드렸다 섰다가 뭘 조금 하면은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예. 지금 왼쪽 다리가 네. 지금 저리고 그 발까지 저리면서 때로는 아릴 때가 있어요. 왼쪽 다리가 어떨 때 시련에. 저립니까? 이제 걸을 때 그런가요? 아니면 뭐 앉아 있을 때 그런가요? 아니면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잘 이제 때도 걷기도 그렇고 잘 때도 예, 그렇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걸 못 느껴요. 예, 이런 증상이 있은 지가 얼마나 됐죠? 허리 아프고 꽤 다리 아픈 게? 허리는 오래됐습니다. 예, 이제 분리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통은 좀 오래됐을 거고요. 네. 다리 통증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다리 통증도 한 몇 년을 된 것 몇 년 같아요. 됐으면은 누워 있어도 이렇게 다리 통증이 나오고 이제 저리고 힘든 게 그건 얼마나 네. 됐죠? 그건 어쩌면 그래서- 이제 예. 한 5, 6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세요. 이게 되게 심하게 아프면은 네. 또 계속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건데 일시적으로 좀 괜찮다가 또 아프다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나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그 진찰 받으시고 가령 이제 몇 년 동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활에 이제 그 힘들 정도가 되면 뭔가 이제 적극적인 처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연세가 이 정도 되시면 오랫동안 이제 요통을 이제 겪었을 거고요. 다리 통증으로 인해서 생활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주무실 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 이제 주사 치료나 그런 게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플 때는 병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랬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또 이제 좋아집니까? 예. 그 2층은 또 괜찮은데 네. 세월이 자꾸 가니까 그 병원에 가서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시기가 그래 적절한 시기가 언제쯤 받아야 되는지. 제 생각엔 지금 사모님께서 지금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몇 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아프신 동안에 여러 병원에 가시면서 치료를 분명히 이제 받으실 거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보존 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많이 받고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힘드시면서 이러시면은 뭔가 수술을 해가지고 좋아진다면 또 그 수술이 납득할 만한 그런 수술이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예견되고 절대 좋아질 것 같으면 수술을 받는 게 타당합니다. 또 지금이 더 이상 지체하면은 나중에 뼈가 더 약해져서 하면 좀 수술을 좀 이제
예후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아니니까 또 수술 받고 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58 정도면 아직까지 젊으시니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잘 받으시고 뭐든 하고 싶은 걸 좀 더 하셔야 돼요. 산에도 가시고 여행도 가고 뭐 그냥 네.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다 보니까 산에도 가고 또 나름대로 걷고 운동은 이렇게 적절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있는데. 조금씩 진행이 돼요. 서서히 조금씩 이제 감춰지면서 환자나 의사나 이게 이제 좋아졌다고 하는데 좋아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좋아진 게 아니고 증상이 이제 감춰진 거죠.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면 또 좋아지고 뭐 신경 주사를 맞고 이러면서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조금씩 만약에 진단이 됐으면 지금 수술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러면 대신에 수술할 때 아주 적절하게 이제 수술이 이제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예. 네, 선생님 궁금한 점 좀 풀리셨나요? 예.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장희성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척추 질환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나 무릎 통증이 있을 때도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다리 통증이나 이제 무릎이 아프면 이제 척추 질환을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요. 네. 허리 질환에 따라서 이제 다리 통증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 같으면 대개가 이제 한쪽 다리가 아파서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으면 대개 양쪽 다리입니다. 물론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요. 대개 네. 양쪽으로 와서 네. 걷다가 쉬셔야 되고 갔다 이제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해서 이제 쉬다 해야 되는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통 같은 게 동반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병이 없다면.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허리 디스크라 하면 이제 디스크가 이제 파열되는 거기 때문에 요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숙였을 때 이제 통증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요추관 협착증은 오히려 이제 허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척추관이 이제 좀 더 넓어져서 증상이 이제 완화되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 오히려 허리를 약간 굽혀서 걸어 다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있는 디스크인 그 경우에는 허리 이제 척추 이제 5마디 중에 어느 마디에 신경이 이제 눌려서 나타나는 이제 다리 아픈 부위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시커멓게 저렇게 이제 칠해준 부위가 이제 디스크가 눌린 그 신경이 다리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어느 부위가 이렇게 다 다르게 아플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네. 때로는 어떤 이제 환자들이 어떤 무릎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허리 때문에 아플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치료를 한참 치료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아프다고 다 병원에 가지는 않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분들도 많고 나이가 들었으니 허리 통증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또 병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꼭 병원에 가야 한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경우는 대개 이제 응급 상황이나 또 아니면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회복이 좀 더디거나 안 될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네. 대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기엔 이제 첫 번째는 통증이 갑자기 극심하게 이렇게 나타날 때 네.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프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엉덩이는 이제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 이틀 이제 지나서도 통증이 이제 가라앉지 않으면 절대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신호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리 다리 통증이 있으면서 발목에 힘이 없다든지 무릎에 힘이 없어서 걸을 때 전대든지 이제 휘청거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신경을 누르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이제 찾으셔야 되고 가장 이제 위험한 거는 이제 허리 다리 통증이 그렇게 아프면서 대소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이 이제 지린다든지 그와 더불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응급 상황입니다. 그때는 24시간 내에 진단받고 수술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통증이 이제 가령 이제 위험한 경우는 아니지만
위험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요추관 협착증이 뭐 진단이 되고도 장시간 동안 가령 뭐 6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또 다른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눌리면 이제 신경이 이제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신경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 네. 변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좋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수술을 하라고 할까 봐 겁이 나서 병원을 잘 못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병원에 가도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척추 환자들이 이제 수술하는 그 비율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대개 이제 보존요법이나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수술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험한 경우나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는 보존요법에 실패했을 때는 수술할 때가 있는데 네. 전 국민의 약 2~3%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수술한 환자는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지만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가 있고 네. 그 수술이 결코 이제 위험한 게 아니라면은 그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 있고 하면은 수술을 이제 받으셔야 돼요. 가령 주부님들이 집에서 일을 하실 때도 하루에 3번은 이제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부엌 의사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게 이제 숙련이 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수술이라는 것은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는 수술이 굉장히 뭐 큰 대가를 요했지만은 지금은 작게 그리고 이제 부분 마취해서 충분히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옛날에 달성해야 될 그런 목적을 지금은 작게 해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전하고 달리 그래서 이제 수술을 그렇게 겁을 안 내셔도 돼요. 네, 척추질환 치료에 있어서 비수술적 요법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척추 이제 질환의 이제 치료라면 이제 뭐 보존요법 그리고 이제 수술요법이 있다고 하면은 네. 보존요법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 재활치료 또 때로는 이게 안 되면 이제 약간 비수술적인 그런 이제 시술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술이라는 것은 전신 마취 하에서 절개를 이제 피부 절개를 해서 이제 병소를 제거하거나 또 아니면은 어긋난 뼈를 이제 맞춰주는 그런 교정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 비수술적인 이제 시술이라 하면은 대개 이제 바늘이나 관을 통해서 이제 그 병소에 이제 다가가서 약을 써가지고 이제 염증 상태를 이제 가라앉혀 준다든지 또 아니면 가는 관 가지고 이제 유착된 부분을 이제 그 박리라 그러죠. 이제 네. 분리를 시켜서 공간을 또 만들어줘서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게끔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 척추질환의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분보다는 보존적 치료나 또 시술적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이 많이 있나요? 예, 요즘 이제 널리 하는 것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요통이나 다리 통증이 있을 때 경막외곽 신경 성형술을 해가지고요. 이제 허리에 이제 꽁무니뼈를 통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투시를 하면서 이제 가는 관 한 2mm 정도 관을 이제 넣어서 이제 병소에 가까이 갖다 대서 그쪽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풍성 확장술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시술 방법은 앞서 신경 성형술과 좀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의 내부에 척추가 이제 이렇게 척추관이 이제 좁아진 부분에 저 풍선을 이제 갖다 대서 그 부분을 이제 좁아진 부분을 이제 저 풍선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제 약을 쓰거나 해서 또 이제 증상을 이제 완화되게 하는 건데 네. 앞서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약 시간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약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간단하네요. 네. 그다음에 상처도 아주 뭐 자그맣게 하니까 봉합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낮에 시술하게 되면 이제 오후 늦게 이제 퇴원할 수도 있고 다음 날로 바로 직장에 복귀하거나 일상생활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많은 곽광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척추질환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것도 있지만 또 망가진 디스크나 신경을 내시경으로 또 꺼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시경 수액 제거술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수술을 해야만 피부 절개를 통해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제 수술도 보존요법에 이제 실패했을 때 이제 수술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필요를 했지만 이 이제 획기적인 이렇게 내시경 수액 제거술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수술해야 되는
그 경우에도 아주 가는 관을 통해 가지고 가령 위내시경 하듯이 네. 허리에다가 이제 내시경을 놓고서 이제 내시경 아래서 이제 병소를 직접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소 마취 이루어지고요. 대개 한 30분 정도면 되니까 네. 이제 오전에 그런 시술을 받게 되면 오후 이제 퇴원하죠. 역시 직장 복귀가 빠르고요. 네. 그다음 요 사진에 나온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내시경 장비를 이제 나타낸 거고 아래쪽 이제 빨간 것은 이제 레이저 빛이 나온 것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터진 디스크를 이제 소작하거나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은 윗부분에 위쪽 왼쪽 부분을 보면 이제 빨간 화살표 있는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이제 터져가지고 심하게 터져 나와 있는데 절대 수술해야 되거든요. 저런 상태는요. 저런 상태는 이제 앉지도 서지도 못해요. 잠도 못 잘 뿐더러. 네. 근데 그 이제 시술을 받고 아래쪽 이제 시술 받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제거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피할 수만 있다면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끝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또 받아야 될 텐데요. 수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수술을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크게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소 침습적인 그 방법이라고 그래서 네. 절개도 이제 최소화하고 정상 조직을 나의 조직을 다 최대한으로 이제 보존한 채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복귀가 조기에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내시경도 하나의 최소 침습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융합술이라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전화 오신 분이 뼈가 이렇게 어긋났다고 네. 그 분리증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이제 예전에는 크게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절개해서 이제 근육도 다 박리를 해가지고 나사못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수혈이 또 필요할 때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 고정하는 방법이 경피적이라 가지고 네. 단지 피부 절개 조그만 이렇게 구멍만 내 가지고 지금 사진에 나온데 왼쪽 상단에 보면 저렇게 네. 구멍을 내 가지고 이제 나사못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혈이 전혀 필요가 없고 네. 이제 근육도 이제 터치 안 하고 단지 이제 관통만 하기 때문에 회복도 그래서 빠른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엑스레이가 나와 있는데 수술이 지금 이제 나사못이 잘 고정이 돼 있고요. 네. 아주 잘된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나사못을 박는 수술도 있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레이저를 이제 이용하는 거는 이제 앞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디스크를 주로 이제 소작할 때 이제 쓰는 건데요. 이제 내시경 수액 저글술 해가지고 내시경 아래서 집게와 더불어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터진 디스크를 깨끗하게 이렇게 소작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미경 아래서 이제 모든 것이 내시경이 안 될 때도 이제 그 간혹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현미경 아래서 이제 터진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때도 역시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터진 디스크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지금 이제 사진 나온 것이 네. 지금 이제 현미경 아래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디스크 수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또 마냥 피하고 미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은 절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시술을 또 꾸준히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술을 피하고 이렇게 시술만으로도 계속 시술을 받게 되면 완치가 될까요? 근데 완치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전문 의사가 이제 진찰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면 그건 이제 언젠가는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디스크가 이제 터진 경우는 이 디스크가 흡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네. 몇 퍼센트 안 되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 치료나 그런 게 이제 치료해서 이제 수술을 좀 더 연계하거나 좀 더 지켜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전문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면 대개 이제 수술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보더라인이 있어요. 수술해야 되거나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까 어쩔까 이제 그럴 때는 비수술적인 시술을 먼저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수술 시기를 놓치면 통증이 아니라 네. 신경이 손상해 갈까봐 이제 그 미연에 이제 방지하고자 수술하는 건데 네. 그걸 모르고서 계속 이런 시술 저런 시술 이제 다른 치료를 해서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해도 신경 손상에 대한 회복이 이렇게 안 되거나 또 더딜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이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철일수록 허리 주변의 이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허리 통증으로 더 고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척추 건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요. 상담 전화 받아서 상담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시죠? 제가 한 4년 전에 뭐를 들다가 척추가 착 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 그때 왼쪽으로 허리가 영 구부러지면서 세수도 양손으로 못했어요. 왼쪽 허리가 아프셨다고요? 왼쪽으로 예. 뭐라 하고 엉덩이 왼쪽 엉치다 할까요? 네, 엉치가요. 예, 그래 이제 세수도 군데 못할 병원- 정도. 예. 말씀하세요. 예, 뭐 똑바로 못 썼어요. 네. 예, 한 군데 병원에 가니까 그래 MRI를 찍어보니까 네. 협성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그때 예.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또 한 병원에 더 가니까 예. 그거 이제 그 시질 빼가 갔는데 보더만은 이거 수술할 병 아닙니다. 꼬리뼈로 시술해야 됩니다 하대요. 예. 예, 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저 아픈 정체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 그래가 이제 그 예약을 해놔놓고 그래 누구 아는 지인이 걸으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걸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뭐 양손으로 세수도 할 수 있고 그러기 전에는 허리가 복귀 안 하고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울렁울렁한 느낌이. 그 뒤에 이제 다른 치료는 전혀 안 받으셨나요? 무슨 뭐 안 주사 했어요. 치료라든지 뭐 신경 치료라든지 그런 거 안 하시고요. 약도 안 아무것도 드시고. 하고. 네. 예, 그러면요. 걷기만 했어요. 예. 그랬는데 허리가 복귀 안 하고 걸으면 불안해서 곧탁 밀어앉을 것 같이 그래. 했는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좀 67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하는데 그때는 처음 걸을 때는 왼쪽이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또 가끔 한 번씩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오른쪽 아프신 건요. 그때 몇 년 전에 왼쪽 엉치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거랑 양상이 좀 다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서 있기도 힘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혹시 오른쪽 허리가 아픈 건 어떨 때 아프세요? 제가 이제 뭐 일하시거나 이러면 좀 아프시거나 그래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좀 불안하게 좀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복지를 칵 쪼아매고 또. 그래요. 그렇게 지금 예. 제가 이제 사진을 못 봤지만 지금 오른쪽 허리 아픈 건요. 이제 디스크가 이제 퇴화가 되니까 이제 나타나는 양상이고요. 몇 년 전에는 디스크가 이제 터진 겁니다. 터져서 예. 이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을 해도 답이고 왜냐하면 신경학적 진찰을 하다 보면은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진찰을 잘하면 분명히 이제 발에 이렇게 마비가 와 있어요. 발이 이제 약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인지를 못 하신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술하려면은 첫째 통증 때문에 이제 수술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검진을 하면 이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하라고 그런 게 절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시술할 정도다. 이거는 시술하자고 하면은 시술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대신에 그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이 됐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마비가 왔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술을 해보고 수술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술도 안 하시고 이것도 안 하시고 지금 좋아졌다. 이제 걷기만 하셨다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디스크가 협착증 같은 건 없어지질 않아요. 전방 전이적 이건 없어지지 않는데 디스크가 터진 거는 안에 성분에 따라 가지고 안에 덩어리가 터졌는지 뭔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흡수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잘만 참으면 돼. 어느 정도 참으냐면 대개 한 3개월을 잡아요. 하지만 3개월 동안 못 견디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도 못 견뎌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시술을 받고 내시경을 하든지 하는데 사모님은
걷기만 해서 했는데 그 걷기가 주교한 게 아니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좋아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찍게 되면 예전에 그 터진 디스크는 아마 많이 쪼그라들거나 없어졌을 거예요. 대신에 디스크 퇴화된 부분이 있어서 또 아니면 그쪽이 다시 디스크가 좀 탈출되려고 그러는 양상 때문에 오른쪽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픈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중요한 거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른 자세로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건 드실 때도 허리를 핀 채 역도 선수가 그 역기 들듯이 허리를 딱 핀 채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아프신 건 일단은 약을 좀 드시면서 이제 약만 먹고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약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 약 먹고 진통이 되고 또 이제 소염이 되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 병원 가면 약 주는 거는 거의 진통제 아닙니까? 진통제인데 그건 진통 소염제라 그래요. 이제 약을 드시고서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 먹고 감기가 나서 딱 감기 한번 낫고서 이제 다음에 또 재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치료라는 건 완치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모든 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편안해 하시고 이제 생활이 좋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시도록 하세요, 일단은. 네. 약을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많이 네. 진통제는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럼 이제 병원 선생님이랑 다시 이렇게 상담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아마 치료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그리고 거라고, 예. 네. 예, 또 하나, 가끔 자다가 하면 가끔 새끼손가락이 네. 저릴 때가 있거든요. 한 번 이쪽 걷다, 한 번 저쪽 걷다. 그것도 그 연관입니까? 전혀 없고요. 허리에서 거꾸로 목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한 5년 전에, 무릎 연골 파열에 내가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리, 어느 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 다리가 지금 계속 옆쪽으로, 무릎에서 바깥쪽으로, 옆쪽으로 많이 아프거든요. 예. 좀 많이 걷는다든가, 그래서 무릎이 또 그 수술한 데가 안 좋은가 싶어서 다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어요, 무릎을. 네. 엑스레이 상으로는 뭐 관절이고 뭐 연골이고 그런 건 괜찮다 했거든요. 네, 잠깐만요, 사모님. 근데 지금 다리 아픈 것이 이제 오른쪽 종아리 바깥쪽이 아프신 거죠? 예, 예. 예, 이게, 이렇게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됐죠? 대충? 대략? 지금 하여튼 수술하기 전부터 아팠으니까 한 4, 5년 예. 됐네. 어떨 때 아프죠? 앉아있을 때 아파요? 앉아있을 때도 지금 다리를 펴고 있는데 네. 양반 다리 할 때보다도 다리를 한쪽을 펴고 있으면 이 바깥쪽이 더 좀 아픈 걸 걸을 때는 어떠세요? 걸을 때도 좀 많이 걸으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앉아있다가 또 걸으면 조금 나아지고 네. 그러면 이제 허리에 문제 주무실 때는 어떻습니까? 밤에? 잘 때도 완전 안 아프진 않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면요, 죄송한데, 일단은 허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먼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처 병원에 가셔가지고, 예. 척추 문제인지 먼저 보시고, 이제 그럼 이제 검진이 이제 부득이 이제 검진을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MRI가 가장 좋겠고, 그렇게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 오른쪽으로 이제 그 부위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린지 아닌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병에 이제 동반되어 있는지 근육이 그렇게 문제가 돼서 그렇게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좀 지어야 됩니다. 그럼 허리 MRI를 찍어야 되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너무 비용이 그렇다면 이제 CT를 할 수도 있는데 CT는 주로 이제 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안 될 때는 CT인데 가능하다면 MRI랑 엑스레이를 같이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수술을 하면 허리 그 내시경 수술 그런 거 합니까? 이제 째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상황을 그거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째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래도 협착적인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도 지금은요, 절대로 이전의 일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골프도 치실 수 있고, 바닷일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병이 없어야 돼요. 이제 뼈가 이렇게 어긋났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진찰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네, 병원 가셔서 자세하게 진찰을 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장의성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겨울철 척추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화 연결해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수술을 두려워들 하십니다. 수술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지만 수술 후에 혹시나 또 예후가 안 좋을까 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후는 이제 안 좋을 수는 있지만요. 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수술하는 게 좋겠고요. 네. 가령 앞서 아까 68세 된 어르신인데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58이라고 그랬나요? 네. 이제 그때는 수술하는 게 저기가 낫겠고요. 네. 근데 이제 80이 됐는데 이제 그때 수술하려면 당연히 이제 예후가 안 좋겠죠.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네. 저희들이 이제 수술이라 하면은 지금 이제 조금 큰 수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소 침투적인 방을 수술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그 후유증이라 하면은 되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의사가 이제 후유증을 그렇게 심각한 것 같으면 그렇게 수술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유증의 그런 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유형을 보면은 네. 사진을 보시면 네. 사진에서 왼쪽에 이전 사진에 보면은 네. 그 이제 허리가 이제 네. 굽어져가지고 왼쪽 네. 사진이에요. 네. 이제 굽어져서 저런 분은 이제 꼬부랑 할머니라 그러죠. 네. 그래서 허리를 피지를 못해요. 이래서 뭐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방 안에서 기어서 다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몇 년간 10수년을 그렇게 아파왔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수술이 끝난 건데 이제 교정을 한 거예요. 지금 거꾸로 이렇게 그 커버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나사못이 이렇게 여러 개 필요해서 그걸 유압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나면은 요통은 좋아지고 허리가 이제 반듯해서 펴져 좋아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환자가 허리를 굽히질 못해요. 땅바닥에 못 앉아. 네. 그다음에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니까 대변 볼 때도 힘들고요. 네. 양말 신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후유증이라 그랬죠. 네. 이제 기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유압수를 여러 분절 함으로 해서 한 분절 정도는 괜찮아요. 그 이제 세 분절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네. 이제 후유증이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그래서 그런 나사못을 안 받고 이제 수술하려는 것이 이제 요즘 새로 나온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그런 수술 방법인데 여기 네. 수술 끝에 지금 기록이 잘못됐는데 수술 전이라고 했는데 왼쪽 편을 보면 이제 화살표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협착증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 편이 수술 전에 이제 신경이 쭉 내려오는데 여러 마디에서 이렇게 다 막혀 있는데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 보면 오른쪽에 신경 흐름이 잘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수술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또 다른 그 유형을 보면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후유증이라고 그러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난 다음에 허리 통증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타났다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왼쪽 편에 보시면 디스크가 이제 터져가지고 신경을 이렇게 심하게 눌려 저 정도가 되면은 발목에 힘이 없거나 이제 무릎에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절거나 그러셨는데 그러면 적절하게 빨리 조기에 이제 수술해야 되고요. 네. 수술하고 나더라도 왼쪽에 그 사진을 보면 뼈에 이렇게 하얗게 돼 있죠. 네. 그건 이제 디스크가 이제 퇴화가 돼서 변성증으로 요통을 받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잘 그걸 이제 인지를 못해요. 다리 아픈 거는 생각하지.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사진이 수술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지만 그 디스크 자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통이 남아요. 그래서 네. 이제 환자들이 수술은 어떻게 됐는데 이제 허리 수술만 하면 이제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환자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만성 요통을 일으키는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통은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잘 가늠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너무 늦지 않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 효과도 높이고 또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또 차츰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또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는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이제 척추 건강을 수술에 대든지 또 아니면 치료를 이제 받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 평소 때 일상생활 때 자세를 바르게 한다든지 척추 건강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어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이 척추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척추 질환에 대한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법이라 하면 저희도 이제 일상생활일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저희 그 척추가 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빼고 서 있을 때가 저희들이 이제 척추 이제 중립 자세라 그래서 네. 그 중립 자세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체중을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적고 척추의 부담이 가장 덜 가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자는 것 빼고는 낮에는 일어서서 이제 걷거나 앉아 있거나 엎드려서 일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자세를 이제 절대 바른 자세를 이제 지켜주셔야 되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부터 이제 골프 치는 자세 있잖아요. 네. 또 아니면 이제 기마 자세를 해가지고 엉덩이를 빼서 이렇게 해야 돼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이렇게 세수를 이제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그건 이제 좋지가 못하고요. 그다음에 쪼그리고 엎드려서 이제 머리를 감는다든지 특히 허리가 안 좋은 사람 그런 네. 거는 이제 좋지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하실 때 특히 저희들은 요즘에 이제 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낮에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고 그러신데 운전하실 때는 반드시 허리를 이렇게 펴고서 운전하는 그런 습관이 그 바람직한데요.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나온 그런 시트들이 저희 이제 일반 사람들의 등이나 허리 이제 굴곡이나 그렇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뭘 좀 대고서 이렇게 운전하게 네. 좀 그 편안한 게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는 오래 앉아 있지 말고 30분에 1시간은 뭐 정해놓지는 않았지만은 자주 일어나서 이제 엎드려서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서 있는 데는 이제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을 때 허리 디스크에 그 무리가 더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앉으면서 이렇게 허리를 굽힐 때 더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래 앉아 있지 말고 네. 또 이제 일어나서 수시로 이렇게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그 가장 이제 허리 건강에 이제 그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칭인데요. 네.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할 때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은 이제 바른 자세로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그 예방법이겠습니다. 네, 건강 클리닉 지금까지 장희성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60% 정도 그리고 여자의 40% 정도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만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야기하는 만큼 평소에 식단이나 체중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